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왔어요. 저는 스튜디오에 굉장히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 날씨가 추워가지고 스튜디오에서 덜덜 떨기 싫어가지고요. 요즘에 좀 예전에 밀어놓았던 방송들을 계속 여러분들께 보내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영혼의 유튜버 다니엘입니다. 아니 근데 난 영혼의 유튜버 좋거든요. 근데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아. 저는 이 영혼의 유튜버란 말 참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각자 전 세계에서 어디에 계시건 간에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 있으시리라고 믿고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현재 5월 달로 다가오는 이 부동산 정책, 사실 이게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되고 있죠. 개요는 이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어차피 만들어진 법이었는데 계속 전 정부에서 유예를 하다가 이제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큰 골자이었습니다. 뭐 다른 거를 디테일하게 알 건 없고, 왜냐? 여러분들 자가 없잖아요. 아니 없는데 뭘 걱정을 해. 사실 그렇잖아요. 나는 참 웃기지도 않은 게 뭐냐면은 뭐 이렇게 뭐 재산세 뭐 너 늘린다 뭐 이렇게 뭐 부자들 막 몇백 갖고 있는 부자들 막 세금 더 때린다 막 이런 거 얘기 나오면 너무 재밌는 게, 아니 돈 없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걱정을 해. 그럼 왜 걱정해 당신들이?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제도예요. 우리하고는. 근데 이제 저도 집이 없지만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 중에 조금 여유가 있는데 집이 너무 비싸서 못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는 맞긴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푼이어야지.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과 별로 뭐랄까 우리가 걱정만 하는 거지, 우리 실생활하고는 별로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닌가. 뭐 별로 상관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뭐냐면 이제 자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두 채, 세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지금까지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양의 이제 그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이제 그거를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이제 돈을 더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재명 정부가 이제 집 가지고는 더 이상 투자해서 돈 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다. 1970년대에 대한민국이 부동산 시장이 이제 왕성화되고 활성화가 된 이후로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부동산은 언제나 불패였죠. 단 한 번도 정부가 시장을 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묘하게 돌아가요, 사실. 그죠? 뭐 전체적인 내용들은 뭐 여러분들이 다 미리 뭐 저보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큰 틀에서는 제가 이제 미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 제도가,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거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집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었던 거 한 채 빼놓고 두 채, 세 채부터 세금 이젠 때릴 거야. 그것도 왕창.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한 2억 정도 내던 거를 뭐 그 구간마다 좀 다르겠지만 2억을 내던 거든, 얼마 전에 그 정부의 그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2억짜리 내던 거를 뭐 4억 5천 내야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정부는 좀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야, 꼭 팔라는 거 아니야. 갖고 싶으면 두 채, 세 채, 네 채 갖고 있어도 돼. 하지만 세금을 크게 때릴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까 강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이게 뭐 반강제적인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굉장히, 이 제도가 굉장히 생경했어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사실 이런 제도가 한번 나왔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좀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것이 약간 죄의식처럼 느껴지고, 이 사람이 부당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부당하게 이윤을 얻는 것처럼 하는 이상한 좀 문화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미국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고, 부동산을 뭐 어떻게 갖고 있어 사람들이 상관 안 합니다. 왜? 텍스만 잘 내면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어차피 좀 상황이 다르니까요. 일단 한국의 얘기는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했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걸로 돈을 법니다. 미국은.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가질 수 있는 재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자동차도 있고 뭐 현금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뭐 귀금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어떤 이렇게 부피도 크고 가격도 큰 게 사실은 집이죠. 뭐 그건 땅하고 랜드하고도 같이 오는 거니까요. 이 집입니다, 집.
근데 이제 미국에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이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부동산 재벌이 이 미국의 이 세법과 미국에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구멍을 열어놨기 때문에 글로 들어가서 재산을 굉장히 많이 불리는 어떤 그런 스킬로 미국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 이거 여러분들에게 너무 꿀팁을 주는 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냥 간단하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트럼프가 이걸로 돈을 번 겁니다. 트럼프가 다른 거 가지고 돈 번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부분 가지고 돈을 번 겁니다.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구조는 이래요. 그 미국에서는 내가 집을 샀잖아요. 그 다음에 집을 팔 때 내는 그 양도소득세를요. 그거를 capital gain tax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양도소득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얼마에 집을 샀어. 그래서 얼마에 팔았어. 그러면 거기서 남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earn한 거. 그거에 대해서 텍스를 내는 당연히 있어요, 미국도. 근데 미국은 뭐가 웃기냐면 50만 불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자, 부부 합산입니다. 대충 우리가 집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싱글은 그 절반이에요. 25만 불이고 부부가 이걸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낼 때 50만 불까지 유예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예가 아니고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70억에 집을 샀어. 그렇죠? 그 다음에 77억에 팔았어.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을 하면 그러면 7억이 생기잖아요. 7억을 내가 이게 캐피털 게인 텍스를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이걸 캐피털 게인이라고 하는데 이 캐피털 게인에 대한 7%, 그러니까 7억에 대한 이게 내가 양도소득세를 받았으니까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7억까지니까 7억까지는 안 내도 되는 거예요. 부부 합산일 경우에. 이걸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점핑하는 거죠. 재밌죠? 근데 요 다음에 진짜 돈 버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 이게 근데 어떤 조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이게 재밌습니다. 최근 5년 동안 2년 정도는 내가 그 집에 살았었어야 돼요. 그래야 유예를 해줍니다. 그냥 5년 중에 뭐 왔다 갔다 하던 뭐 갔다 왔다 하던 2년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도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제도예요, 사실은. 근데 이걸로 해서는 돈을 벌기가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집을 있는데 그 집에 5년 동안 있어야 되고 5년 중에 2년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살면서 거기 5년 미국은 기본적으로 어느 동네에서 애들이 집을 사서 살기 시작하면은 다른 주로 잘 옮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뭐 이렇게 팔고 이런 일들이 한국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게다가 미국은 전세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면 사는 거야. 그냥 거기 계속 평생. 미국 애들이 이사를 잘 안 다녀요. 다른 주에서 다른 주로 옮기는 게 그렇게 뭐 유학생들이나 우리 같이 이민자들이 미국을 갔을 때나 그게 허용되는 일이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뭘로 돈을 버냐? 1031 exchange라고 이게 투자용 주택만 가능한 이게 있어요. 이게 뭐냐? 자, 보세요. 실거주에는 아니고 내가 어떤 부동산을 내가 하나 샀어. 한 5억에. 그렇잖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그 5억을 사고 그 다음에 7억에 팔았어. 그럼 2억에 대한 그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딴 데 다시 투자해. 그럼 그 돈을 안 내도 돼. 그러니까 미루는 거예요. 계속 뒤쪽으로 미루는 겁니다. 이게 이 안으로 들어가면 되게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세금과 부동산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와 모든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하고 한국하고 나라하고는 이 집을 바라보는 태도, 이 재산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이 영상을 좀 찍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저도 막 기억을 해봤는데 제가 뉴욕인가 뉴저지에서 살 때 그때 어떤 시의원이 한 명 나와가지고 어떤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당선이 좀 그 불가능하지 않,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되게 높은 시의원이 한 명 있었었는데 이 시의원이 자기 동네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어떤 아이가 죽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표를 더 얻으려고 거기에 나가가지고 음주운전 이거 단속해야 된다 이거 DUI 이거 사회적으로 문제 있다. 사람들이 호응을 받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이런 걸 들고 나왔습니다. 음주 단속을 시작하겠다. 그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음주 단속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음주 단속 수시로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딱 하면 사람들이 막 호응해 줄 줄 알았거든요. 당연하잖아요. 그럼 저도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음주 단속하겠다. 근데 사람들이 장난해? 야, 내가 내 도로에서 이렇게 차를 가다가 갑자기 정부인 네가 날 왜 막아? 공사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측정을 해? 내 DNA 그거 날아가면 어떡해?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 공약 괜히 했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그 문화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실은. 이 재산을 바라보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윤을 얻고, 내가 어떤 개인적인 이런 것들을 왜 네가 간섭해? 라는 것이 굉장히 셉니다. 이런 것만 봐도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는 이제 처한 상황과 이런 문화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뭐가 옳다 그르다는 말하기 좀 어렵지만,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이렇게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 관련된 규제를 하는 걸 보면서 좀, 야, 이 한국은 확실히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그러니까 항상 정부가 시장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에 대한 그 부를 축적하는 욕망을 꺾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게 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누가 좋아합니까, 그걸.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주가 보세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2,600인가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벌써 5,000이 넘어갔잖아요. 좀 있으면 뭐 6,000 간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이틀 전에 미국에 있는 경제지들 몇 가지를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서는 한국의 증시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모든 경제지가 다 그렇게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주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막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나 아니면은 뭐 현대나 쭉쭉쭉 잘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주도 마찬가지고,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집을 한 채 갖는 것이 사실은 평생에 되게 어려운 일이고, 집 이외에는 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에. 뭐가 있습니까? 월급은 어차피 뻔히 정해져 있고, 비즈니스는 이렇게 잘 안 되고, 자영업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걸로 좀 갖고 있다가 뭐 영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하나 사가지고 그거 집 오를 때 그걸 팔고 또 다른 집을 사고, 아니면 그거 산 다음에 뭐 갭 투자를 하건 뭘 하건 이런 식으로밖에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퇴로가 하나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게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호응을 받는 게요, 주식이 올라가니까 정부에서 꽉꽉 막고 있는 게 아니고, 야, 앞으로 대한민국에선 집으로 이거 장난치다가 돈 못 벌어. 돈 벌고 싶잖아? 그럼 주식을 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주식 시장으로 몰리고 주식은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 주변에도 보면은 초반에 돈 번 애들이 지금까지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내가 그걸 팔아야 내 돈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계속 재산이 쌓여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정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번 정책이 어떻게 보면 지금 5월 뭐 8일인가 9일부터 실행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뉴스를 이렇게 보면 뭐 강남 지역이나 뭐 송파 지역이나 뭐 서울에 있는 뭐 강북 지역이나 이런데 지금 집을 이제 내놓기 시작을 한다는 거고, 사람들도 이제 좀 더 기다렸다가 더 떨어지면 그때 자기 집을 산다는 걸로 보이는데, 어쩌면 이거 진짜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한번 이 부동산 정책에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제가 뭐 이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미국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되게 이질감이 있는 정책이 많긴 한데 사람들이 별로 불만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뭐 이민 간다, 뭐 이게 뭐 공산 주념 그러다가, 아니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퇴로를 만들어 주니까 사람들이 별말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뚜껑이 열어보기 전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참 뭐 제 주변에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도 이렇게 조금씩 벌고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 생기 있는 거 모습 보면은 확실히 뭐 지난 한 1년 전보다는 뭔가 조금씩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국에서는 사실 난리 날 그런 제도이기는 한데, 사실은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는 미국에 가야 되니까 나중에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이 미국의 이 부동산 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 부동산 거 세금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3, 4일 정도만 확 춥고 그때부터는 날씨가 좀 풀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영혼의 유튜버 다니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